나는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면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기분을 좋게 유지하면 이 사람의 말처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자산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만으로 납세액 1위가 된 자수성가 부자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우리 몸, 즉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해도 그게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럼 연관성을 확인하게 되시고 항상 기분 좋음을 유지하려고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와 그의 제자인 시바무라 에미코의 그릇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화건이 나온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화건을 해보셨습니다. 댓글을 다시면서 그 화건을 실제로 읽으셨을 때 아마 묘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살짝 기분도 좋아짐도 말이죠. 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그럼 뇌가 이 괴리를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참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뇌가 기회를 물어다 줘도 정작 내 그릇이 작아서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상한 화건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그릇 상태를 세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지만 오늘은 저자의 상태 세팅인 그릇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그릇 키우는 방법은 히토리 씨의 첫 번째 제자인 시바무라 에미코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의 패션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번엔 히토리 씨가 책의 말미에 직접 쓴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늘 제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간단하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늘이 나에게 설득력을 키울 기회를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 유익한 일이자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벌어질 일을 알게 되면 아마도 확 달라지실 겁니다. 미래를 먼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먼저 히토리 씨가 말한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뒤에 할 이야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증을 내기보다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자신을 신이 나게 하려면 이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에 대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벌어질 일은 먼저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움직입니다. 짜증과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어서 전두엽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성, 즉 전두엽의 사고 능력, 이것이 활발해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히토리 씨가 말한 두 가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면 명상과 전두엽의 관계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죠. 저도 명상을 근 3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사고력이 더 좋아진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제 얘긴 좀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 방법은 얼마 전 소개했던 책인 1000억을 벌은 의사 닥터 도티도 활용한 방법이죠. 오늘의 저자는 명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실천해보고 명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제가 말하는 자신의 상태 세팅 그리고 히토리 씨가 말하는 그릇을 키우는 일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활동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다 믿기지도 않죠. 그래서 코르티솔과 전두엽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고 전두엽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아질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전두엽에서 담당합니다. 참고로 부정적인 생각은 편도체에서 담당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가 생각부터인데 그 생각을 오염시킬 순 없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왜 물을 마실까요? 먼저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몸에 수분이 없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생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뒤 그 생각에 따라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행동 전엔 반드시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또 하나, 기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좋지 않은 일을 당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이상한 확언,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확언으로 인해 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뇌가 직접 찾아서 현실로 가져왔을 때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즉 그릇이 크지 못하면 담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운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이 자신을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생각도 좋지만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글을 적으며 생각하고 글을 보며 2번 생각하기 때문이죠. 댓글에 자신의 기분이 좋다고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그렇게 만든 기분이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성공의 한 걸음 더 옮겨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히토르 씨가 말한 그릇 키우는 2번째 방법. 이런 이야기를 최근 해줍니다. 유명 타코야끼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서 자신만의 가게를 차린 한 청년은 지인들을 불러서 2가지 메뉴를 선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배웠던 타코야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 타코야끼였죠. 사람들에게 솔직한 시식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식평은 전부 기존의 타코야끼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메뉴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이 낸 가게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정선시를 이루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메뉴가 성공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욕심을 접고 기존에 배웠던 메뉴를 출시했어요. 저자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아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 덕분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일단 상품을 출시하면 평가는 손님 몫입니다. 그래야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집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신을 비우고 귀를 열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역량도 그릇도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확증 평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내 뇌는 내 생각에 반대되는 모든 정보를 오류라고 치부하며 차단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죠. 물론 이 부분이 또 끌어당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고객이 맛없다고 하는데 니들이 맛을 몰라서 그래 라는 닫힌 마음을 가지는 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지 모릅니다. 이 확증 편향을 끌어당김으로 사용하려면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청년도 열린 마음을 사용했죠. 자신의 욕심이 있었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바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 책에서도 피드백 루프라는 걸 말해줍니다. 즉,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력을 재조정한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확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아집과 집착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셨다면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도 있죠. 거기다 그거 아세요? 히토리 씨의 그릇 키우기 3번째 방법은 더 놀랐습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은 쪽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쪽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은 용서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히토리 선생님은 누가 부모를 죽여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분노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느 쪽이 이득인가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를 영원히 원망하고 미워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득일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아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득인지, 용서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딱 맞는 이야기라서 한 번만 짧게 할게요. 저와 싸운 친구가 있었고 저는 약 1년 전까지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났었습니다. 마침 그때 금가루 수업 책을 읽을 때인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둘 사이엔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 묵혀있던 마음이 해소되면서 끌어당김이 더 잘됨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귀를 되뇌면서 그 친구를 생각했죠. 그랬더니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며칠 동안 잠잠하던 상품 매출이 팍 하고 오르고 유튜브 조회수마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여져서 한 번 더 실험해 봅니다. 다른 친구를 생각해 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싸운 친구가 제법 많은 것 같아. 여튼 다른 친구를 생각하며 다시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 과정은 도대체 과학적으로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선 분노를 느끼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게 되죠. 거기다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용어로 터널 시야 현상을 겪게 됩니다. 쉬운 말로 이성적이지 못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거기다 생각은 에너지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제 에너지를 그쪽에 몰고 있으니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노에 대한 에너지를 나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미움을 매출 증가로 말이죠. 매출 증가란 곧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매출을 그들에게 입금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바로 신나고 설레는 기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 나는가 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내가 신이 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천국의 언어를 많이 말하세요. 천국의 언어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뇌는 이 천국의 언어를 행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진실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곧 당신을 부자로 만들 초석이 될 겁니다. 인생은 신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입니다. 오늘 신나게 살 준비 되셨습니까? 언짢은 일을 겪어도 신나는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 성공의 길로 인도할 가장 큰 초석이 될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